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오이디푸스 왕 두 번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이디푸스 왕 희곡을 읽고 있어서요. 이 안에 연극 대사를 제가 처리하는 게 미흡합니다. 그럼에도 세계 문학사의 가장 빛나는 고전 중에 하나인 이 책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190쪽 중간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레시아스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이걸 지문 그러죠. 희곡에서 지문을 읽겠습니다. 테이레시아스 한 소년에게 인도되어 등장. 오이디푸스, 말할 수 있는 것이건 말할 수 없는 것이건 하늘의 일이건 땅 위의 일이건 오 모든 것을 통찰하는 테이레시아스여, 그대 비록 보지 못하나 어떤 재앙이 이 도시를 덮쳤는지 알고 있을 것이요, 이 재앙에서 구해줄 보호자와 구원자를 우리는 오 왕이여, 오 그대에게서 찾고 있소이다. 포이보스께서 만일 그대가 사자들에게 듣지 못했다면 우리들의 물음에 이러한 대답을 보내왔기 때문이요, 우리가 라이오스의 살해자들을 올바로 알아내어 그들을 죽이거나 나라 밖으로 추방할 때에만 이러한 역병을 면할 길이 생길 것이라고 말이요, 그러니 그대는 새들의 목소리나 그 밖에 그대가 갖고 있는 다른 예언의 기술들을 아끼지 말고 그대의 자신과 나라를 구하고 나를 구하고 피살자로 인해 생긴 더러운 것을 모두 제거하도록 하시오. 우리들의 운명은 그대의 손에 달렸소. 그리고 수단과 힘을 다해 남을 돕는 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고상한 일이요. 테이레시아스가 말합니다. 지혜가 지혜로운 자에게 아무런 쓸모도 없는 곳에서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어쩌자고 내가 그것을 잘 알면서도 깜빡 잊었던가. 그렇지 않았던들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오이디푸스, 무슨 일이요? 그런 근심스러운 얼굴로 들어오다니. 테이레시아스, 집으로 돌려보내 주시오. 그대는 그대의 몫을, 나는 내 몫을 짊어지는 편이 가장 편안할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내 말을 들으시겠다면. 오이디푸스, 그대의 말은 온당하지도 않거니와 그대를 키워준 이 도시에 대해서도 친절하지 않구려. 대답을 거절하니 말이오. 테이레시아스, 내가 보기에 그대의 말이 시의에 맞지 않기 때문이요. 그래서 나는,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말을 않는 것이요. 테이레시아스 돌아서 가려 한다. 오이디푸스, 제발 부탁이니 알고 있거든 돌아서지 마시오. 우리 모두 탄원자로서 무릎 꿇고 그대에게 간청하오. 테이레시아스, 그대들은 모두들 모르고 있어. 하나 나는 결코 나의 불행을, 그대의 불행이란 말을 않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요, 드러내지 않을 것이요. 오이디푸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겠다니. 그대는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들의 도시를 파멸케 할 작정이요? 테이레시아스, 나는 내 자신도 그대도 괴롭히고 싶지 않습니다. 왜 헛되이 이런 일들을 물으십니까? 그대는 결코 내게서 알아내지 못할 것이요. 오이디푸스, 오 사악한 자들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자여, 돌이라도 그대에게 화를 내겠구려. 그래, 끝내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무가내로 끝까지 고집을 부릴 작정인가? 테이레시아스, 그대는 내 성질을 나무라시지만 그대와 동거하고 있는 그대 자신의 것은 보지 못하시는군요. 나만 꾸짖으시니 말입니다. 오이디푸스, 그대가 이 도시를 모욕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테이레시아스,
내가 침묵으로 감싼다 하더라도 올 것은 저절로 옵니다. 오이디푸스. 이왕 올 것이라면 내게도 말해 주어야 할 게 아닌가? 테이레시아스.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화가 나시거든 실컷 화를 내십시오. 오이디푸스. 암 내고 말고 그리고 이왕 화가 났으니 나는 내 생각을 남김없이 말하겠다. 알아두거라. 내가 보기에 그대는 그대의 손으로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 범행을 같이 모의하고 같이 실행했음에 틀림없다. 만일 그대가 볼 수만 있었다면 나는 이 범행을 그대 혼자서 저질렀다고 말했을 것이다. 테이레시아스.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나 그대에게 이르노니 그대는 그대 자신이 내린 명령을 지켜 오늘부터 이 사람에게도 내게도 말을 걸지 마십시오. 바로 그대가 이 나라를 더럽히는 불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이디푸스. 그따위 말을 내뱉다니 어쩌면 저토록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 그러고도 어디서 그 벌을 면하리라고 생각하는가? 테이레시아스. 벌써 면했습니다. 나의 진리 속에 나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이디푸스.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아무래도 그대의 재주는 아니다. 테이레시아스. 그대에게서죠. 그대가 싫다는 나를 억지로 말하게 했으니까. 오이디푸스. 무슨 말을? 똑똑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해보라. 테이레시아스. 아까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말로 나를 부추기는 겁니까? 오이디푸스. 알았다고 할 만큼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해보라. 테이레시아스. 그대는 그분의 살해자를 찾고 있으나 그대가 바로 그분의 살해자란 말입니다. 오이디푸스. 2번씩이나 그런 끔찍한 말을 하다니 필시 후회하게 되리라. 테이레시아스. 더 화를 내시도록 더 말씀드릴까요? 오이디푸스. 그대가 원하는 만큼. 그래 보아야 다 허튼 소리니까. 테이레시아스. 그대는 부지 중에 그대의 가장 가까운 핏줄과 가장 가까운 인연을 맺고 살면서도 어떤 불행 속에 빠졌는지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이디푸스. 정말로 그런 말을 하고도 언제나 무사하리라고 믿는가? 테이레시아스. 물론입니다. 진리 속에 어떤 힘이 있다면. 오이디푸스. 힘이야 있지. 그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 그대를 위해서는 그 힘이 없어. 그대는 귀도 지혜도 눈도 멀었으니까. 테이레시아스. 오 가련한 분. 머지않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게 퍼붓게 될 그런 욕설을 그대 스스로 말하다니. 오이디푸스. 그대 영원한 어둠 속에 사는 자요. 그대는 나든 다른 사람이든 햇빛을 보는 자를 결코 해치지 못하리라. 테이레시아스. 못하겠지요. 그대는 나로 인해 넘어질 운명은 아니니까. 하나, 그것을 해치우는 일에 관심이 있는 아폴론께서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그건 크레온의 고안인가 아니면 그대 자신의 고안인가? 테이레시아스. 크레온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그대의 재앙입니다. 오이디푸스. 오 부여, 권세여, 그리고 치열한 삶의 경쟁에서 온갖 재주를 능가하는 재주여. 그대들의 붙어다니는 질투심은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도시가 내 손에 쥐어준 이 권력 때문에 나의 옛 친구인 충성스러운 크레온이 몰래 기어들어와 나를 쫓아내려고 했을 뿐 아니라 게다가 오직 이욕에만 눈이 밝고 예언술에는 눈이 먼 저따위 음흉한 마술사를, 교활한 돌팔이 설교사를 부추겼으니 말이다. 자, 말해보라. 대체 어디서 그대는 참다운 예언자임을 보여주었던가? 저 어두운 노래를 부르는 암캐가 이곳에 나타났을 때 왜 그대는 이 나라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가? 여기서 어두운 노래를 부르는 암캐는요, 스핑크스를 얘기합니다. 뒤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가 까먹었는데요. 이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면서 스핑크스로부터 이 도시를 구해서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면 자동적으로 왕비와 결혼하는
룰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결국은 어머니와 결혼하게 됐던 겁니다. 그 수수께끼로 말하면 아무나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거기에는 예언술이 필요했던 것이다. 하나, 그러한 예언술을 그대는 분명히 새들의 도움에 의해서도 신의 계시에 의해서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때 내가 나타났던 것이다. 이 무식한 오이디푸스가 그리하여 새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재치로 맞추어 그녀를 침묵시켰던 것이다. 그러한 나를 그대가 쫓아내려 하고 있구나. 크레온의 왕좌 옆에 바짝 붙어서겠다는 생각에서 말이다. 그대와 이 일을 꾸민 자는 나라를 정화하겠다는 그대들의 열성을 반드시 후회하게 되리라. 그대가 늙어 보이지만 않았던들, 그대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것인지 고통을 당하며 배워야 했으리라. 코러스장.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저분의 말씀이나 그대의 말씀이나 오이디푸스여 모두 노여움에서 나온 말씀 같습니다. 하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의 명령을 가장 훌륭하게 이행할 수 있는지 궁리하는 일입니다. 테이레시아스. 그대 비록 왕이지만 적어도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 권리만은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권리가 내게도 있습니다. 나는 그대의 종이 아니라 록시아스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크레온을 보호자로 삼고 그 밑에 등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대가 나의 눈먼 것까지 조롱하시니 말씀드립니다만 그대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행 속에 빠져 있는지도 어디서 사는지도 누구와 사는지도 그대가 누구의 자손인지 알고나 있습니까? 그대 자신은 모르겠지만 그대는 지하와 지상에 있는 그대의 혈족에게는 원수입니다. 그리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저주라는 이중의 채찍이 언젠가는 그대를 무서운 발걸음으로 뒤쫓으며 이 나라 밖으로 몰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올바로 보는 그 눈도 그때는 어둠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순조로운 항해 끝에 저 집안에서 그대를 숙명의 항구로 인도해준 축콩가의 의미를 그대가 깨닫게 되는 날에는 어느 항구엔들 그대의 비명소리가 미치지 않을 것이며 기타 이론 산의 어느 부분엔들 그대의 비명소리가 메아리치지 않을 것인가. 그대는 또한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식들을 동등하게 해줄 다른 무리의 불행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크레온과 나의 천언을 실컷 조롱하구려. 죽어야 할 인간들 중에 일찍이 그대보다 더 비참하게 마멸될 자는 달리 아무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오이디푸스. 저자에게서 이런 말을 듣고도 참아야 한단 말인가? 파멸 속으로 꺼져버려라. 어서 빨리. 되돌아서서 이 집에서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테이레시아스. 그대가 부르지 않았던들. 다시 읽겠습니다. 그대가 부르지 않았던들 나는 결코 자진해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그대가 바보 같은 소리를 할 줄은 몰랐었지. 그렇지 않았던들 그대를 내 집으로 부르러 사람들을 보내기 전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테이레시아스. 그대가 보기에는 나는 그러한 바보입니다. 하나, 그대를 낳아준 양친에게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이디푸스. 어떤 양친 말인가? 섞어라. 사람들 중에 누가 나를 낳았단 말인가? 테이레시아스. 오늘 이 날이 그대를 낳고 그대를 주의가 될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온통 수수께끼 같은 소리만 하는구나. 테이레시아스. 수수께끼를 푸는 때는 그대가 가장 능한 사람이 아니던가요? 오이디푸스. 나의 위대함을 보여주게 될 바로 그 일을 갖고 나를 조롱하는구나. 테이레시아스. 하나, 비록 그 행운이 그대를 파멸케 한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나는 이 도시를 구했으니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다. 테이레시아스. 그렇다면 나는 가겠습니다. 얘야, 나를 데려가다오. 오이디푸스. 그가 그대를 데리러 가게 하라. 그대가 여기 있으면 방해만 되고 성가시니까 가고 나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겠지.
데이레시아스, 가긴 가되 내가 온 까닭을 말씀드리고 나서 가겠습니다. 그대의 얼굴쯤은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대는 결코 나를 파멸케 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그대에게 말씀드리노니 그대가 위협적인 말로 라이오스의 사례를 규명하겠다고 공언하며 오래전부터 찾고 있던 그 사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이곳으로 이주해온 외국인으로 통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토박이, 테바이인 이미 밝혀질 것입니다. 하나, 그러한 행운을 그는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는 대신 눈이 멀고 부자 대신 거지가 되어 지팡이로 앞을 더듬으며 낯선 땅으로 길을 떠나게 될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같이 살고 있는 그의 자식들의 형제이자 아버지며 그를 낳아준 여인의 아들이자 남편이며 그의 아버지의 침대를 이어받은 자이자 그의 아버지의 살해자임이 밝혀질 것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시오. 그 일에 관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도 내 말이 잘못되었거든 그때부터는 내가 예언술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시오. 데이레시아스는 소년에게 인도되어 퇴장하고 오이디푸스는 궁전 안으로 들어간다. 코러스, 첫 번째 정립가 463부터 512행. 아마 코러스가 이제 합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대 좌일. 대체 누구인가? 예언하는 델포이의 바위가 이르기를 말로써 영원치 못할 끔찍한 짓을 피 묻은 손으로 저질렀다고 하는 그자는 이제야말로 그자는 폭풍처럼 날랜 말들보다 더 힘차게 도주를 위해 발을 움직여야 할 때로다. 제우스의 아드님이 불과 번개로 무장하시고 그자에게 덤벼들고 또 그분과 함께 저 무시무시하고 피할 길 없는 운명의 여신들이 다가오고 있음이라. 여기서 운명의 여신에 대한 밑에 해석이 있는데요. 읽어봤더니 별로 도움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일, 무대 오른쪽 일입니다. 눈 덮인 파르나소스 산으로부터 방금 주어진 그 목소리, 번쩍이며 나타나 드러나지 않은 그자를 어떻게든 찾아내라 하시네. 그자는 야생의 숲을 속으로 숨어들어가 동굴과 바위 사위로 마치 황소처럼 사납게 기쁨 없는 길을 불행 속에서 쓸쓸하게 헤매고 있네. 데이지의 배꼽에서 나온 운명의 말씀을 벗어나려 하려면 하면서 하나 그 말씀 언제나 살아서 그자의 주위를 날아다니네. 여기서 데이지의 배꼽이란 말은요, 앞에 있었는데 지금 주 6을 찾으러 가네요. 제가 찾기 힘들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무대 장면 좌입니다. 무섭도록 정말 무섭도록 현명한 그 예언자 나를 격동시키건만 나로선 시인도 부인도 할 수 없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구나. 불안한 예감에 안절부절 못하는 내 마음 지금의 일도 앞일도 보지 못하네. 랍다코스의 아들과 폴리보스의 아들 사이에 무슨 원한 있었는지 그 예나 지금이나 들을 바 없으니 그것을 증거로 내세워 백성들 사이에서의 오이디푸스의 명망을 공격할 수도 없고 밝혀지지 않을 죽음 때문에 랍다코스의 아들을 위해 복수할 수도 없구나. 여기서 지금 폴리보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폴리보스는 코린토스의 왕으로 오이디푸스는 이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양아버지가 나중에 되는 겁니다. 옆나라에. 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장면 2입니다. 제우스와 아폴론께서는 진실로 명철하시어 인간들의 일을 모두 알고 계시도다. 하나 그 역시 한낱 인간인 예언자가 나보다 뛰어나리라는 것은 옳은 판단일 수 없으리라. 비록 어떤 사람이 지혜로서 지혜를 능가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 나는 그 말이 옳음을 보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분을 비난하더라도 결코 동조하지 않으리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저 날개 돋친 소녀가 일찍이 그분에게 다가갔을 때 그분은 시험을 통해 이 도시의 호의를
작품은 현자임이 밝혀졌건을 내 어찌 마음속으로 그분께 유죄 판결을 내리리요. 여기서 날개에 돋친 소녀는요, 스핑크스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크레온 등장입니다. 크레온. 남자들이여, 시민들이여, 나는 오이디푸스 왕께서 무시무시한 비난을 내게 퍼부으셨다는 말을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때에 나로부터 말로든 행동으로든 해가 될 수 있는 일을 당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나는 진실로 그런 비난을 들으며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도시 안에서 그리고 그대와 친구들로부터 악당이라고 불려야 한다면 이러한 소문이 가져다줄 손실은 내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실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코러스 장. 하나 노여움을 이기지 못해 그런 비난을 하신 것이지 진심에서 그러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나의 공고에 따라 예언자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말입니다. 코러스 장.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 그 지인의는 알지 못합니다. 크레온. 그렇다면 내게 그런 비난을 하실 때 눈 하나 까딱 감고 바른 정신으로 그러시던가요? 코러스장. 모를 일입니다. 윗사람들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마침 저기 그분 자신께서 집에서 나오시는군요. 오이디푸스 중문으로 해서 등장. 오이디푸스. 이봐, 여기는 어떻게 왔지? 그대는 어찌 그리도 뻔뻔스럽단 말인가? 이 나의 의심할 여지없는 살해자이고 나의 왕관의 명백한 도적인 주제에 내 집 앞에 나타나다니. 자, 신들께 맹세코 말해보라. 이런 일을 꾸미다니 그대는 나를 겁쟁이나 바보로 알았더냐? 그대가 이렇게 몰래 나를 향해 기어들어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더라도 막지 않을 줄 알았더냐? 그대의 기도야말로 어리석지 않은가? 여기서 기도는 음흉한 계획을 지금 기도라고 합니다. 추종자들이나 친구들도 없이 왕권을 얻으려고 하니 말이다. 하나 왕권은 추종자들이나 돈 없이는 얻을 수 없는 법이다. 크레온.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 대답도 들어주셔야 할 게 아닙니까? 직접 들으시고 나서 판단하십시오. 오이디푸스. 말하는 데는 그대가 능하나 내게는 그대의 말을 들을 재주가 없구나. 나는 그대가 나의 위험한 적임을 발견했으니까. 크레온. 그럼 우선 바로 그것에 관해 나의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오이디푸스. 그대가 악당이 아니라는 바로 그 설명만은 하지 말아주게. 그래요. 만일 그대가 지혜 없는 고집을 하나의 재능으로 여기신다면 그대의 생각은 옳지 못합니다. 오이디푸스. 만일 그대가 친척을 해코지하고도 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면 그대의 생각은 좋지 못한 것이요. 그래요. 옳은 말씀입니다. 나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내게서 이뻤다고 말씀하시는 그 해코지란 것이 대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오이디푸스. 그 근엄한 체하는 예언자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내야 한다고 그대가 내게 공고했던가? 아니면 하지 않았던가? 그래요. 그 일이라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다. 오이디푸스.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지? 라이오스가. 그래요.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오이디푸스. 치명적인 폭행에 의해 사람들의 눈앞에서 사라진 뒤로 그래요. 과거를 향해 긴 세월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그 당시에도 이 예언자는 그의 기술에 종사하고 있었느냐? 그래요. 지금과 똑같이 현명했으며 똑같이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오이디푸스. 그렇다면 그때에도 그가 나에 관해 무슨 말을 한 적이 있는가? 그래요. 결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가까이 서 있을 때는. 오이디푸스. 하나 그대들은 피살자를 위해 수색을 하지 않았던가? 그래요. 필요한 수색을 했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하나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이디푸스. 그렇다면 왜 그때 이 현자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크레온.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이디푸스. 하나 적어도 이 정도는 그대도 알고 있고 잘 이해하며 말할 수 있을 텐데. 크레온.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일이라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이디푸스. 그자가 그대와 결탁하지 않았더라면 라이오스의 죽음이 나의 소행이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았으리라는 것 말이다. 그래요. 그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대 자신이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 그대가 지금 내게 물은 만큼 나도 그대에게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실컷 물으려무나. 하나, 나는 결코 살인자로서 잡히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크레온. 그렇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는 내 누이와 결혼하셨지요? 오이디푸스. 지금 그대가 묻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크레온. 그대는 그녀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지요? 오이디푸스. 그녀는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내게서 얻고 있다. 크레온. 그리고 나는 세 번째 가는 사람으로서 그대들 두 분과 동등하지 않습니까? 오이디푸스. 바로 그 때문에 그대는 사악한 친구로 드러난 것이다. 크레온.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도 나처럼 마음속으로 이치를 따져보십시오. 먼저 이 점을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똑같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데도 평온 속에서보다는 오히려 불안 속에서 통치하기를 더 바랄 사람이 있으리라고 그대는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나로 말하면 통치자로서 행세하는 것보다도 통치자 자신이 되기를 열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또한 현명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그대에게서 아무 두려움 없이 무엇이든 얻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 내 자신이 통치자라면 싫어도 많은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거늘 어찌 고통 없는 통치와 권력보다도 왕위를 얻는 것이 내게 더 달콤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나는 이익이 되는 명예 대신에 다른 명예를 바랄 만큼 그토록 마음의 눈이 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모두들 나를 축하하고 지금은 모두들 내게 인사하며 지금은 그대에게 소청이 있는 자들이 나를 불러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성공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거늘 어찌 내가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겠습니까? 어떤 마음도 현명한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사악해질 수 없는 법입니다. 나는 원래가 그런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다른 사람이 이것을 실행한다면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결코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 증거로 먼저 피토에 가셔서 신탁의 말씀을 내가 과연 그대에게 분명하게 전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런 연후에 내가 예언자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거든 그때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의 판결에 의해서 즉 그대와 나 자신의 판결에 의해서 나를 잡아 죽이십시오. 하나, 아무 증거도 없는 혐의만으로 나를 일방적으로 죄인으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나쁜 사람들을 무턱대고 좋은 사람으로 여기거나 좋은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드리거니와 진정한 친구를 버리는 것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대는 이런 일들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시간만이 올바른 사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 나쁜 사람은 그대가 단 하루만 해도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코러스장, 왕이여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는 좋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속단하는 자들은 비틀거리는 법이니까요. 오이디푸스. 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가 재빨리 다가오고 있을 때는 나도 재빨리 그 대책을 세워야만 하오. 만일 내가 안일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그자의 목적은 달성되고 나의 목적은 빗나가고 마는 것이오. 그래요. 그렇다면 어쩌시겠다는 것입니까? 나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실 겁니까? 오이디푸스. 천만에. 내가 원하는 것은 그대의 죽음이지 그대의 추방이 아니다. 그래야만 질투가 어떤 것인지 그대가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요. 그대는 양보하거나 믿지 않기로 결심하고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이디푸스. 물론이지. 그대는 무슨 말을 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니까. 그래요. 내가 보기에 그대는 온전한 정신이 아니십니다. 오이디푸스. 하나, 적어도 내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온전한 정신이다. 그래요. 그렇다면 내 일에 있어서도 똑같이 그러하셔야지요. 오이디푸스. 그건 안 돼. 그대는 원래 악인이니까. 그래요. 하나, 만일 그대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이디푸스. 그래도 나는 통치해야만 한다. 그래요. 잘못 통치할 바엔 통치하지 말아야지요.
오이디푸스. 오 도시여 도시여, 그의 말 좀 들어보라. 크레온. 이 도시에 대해서는 내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러스장. 그만두십시오. 때마침 그대들을 위하여 저기 이오카스테가 집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분의 중재로 지금 이 말다툼을 끝내도록 하십시오. 이오카스테의 중문을 통해 등장. 이오카스테. 딱하신 분들이여, 어쩌자고 그런 분별 없는 말다툼을 벌이십니까?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나라가 이렇듯 병들어 있는데 사사로운 불행으로 소동을 벌이시다니. 자, 그대는 집 안으로 드셔요. 그리고 그대도 그대 집으로 가셔요. 크레온이여, 그리하여 하찮은 괴로움을 큰일로 만들지 마셔요. 크레온. 누이여, 나는 그대의 남편 오이디푸스께서 내게 무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나를 선조들의 나라에서 내쫓든지 아니면 잡아 죽이든지 두 가지 불행 중에 하나를 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그렇소. 저자가 나쁜 꾀로 내 몸에 나쁜 짓을 하려다가 나에게 붙잡혔기 때문이요, 부인이요. 크레온. 내가 만일 그대가 내게 씌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짓을 했다면 나는 지금 당장 행운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 죽어도 좋습니다. 이오카스테. 제발 부탁이니 그의 말을 믿어주셔요. 오이디푸스여, 먼저 신들께 드린 이 두려운 맹세를 위하여 다음은 나와 여기 그대 옆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코러스. 에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슬픈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대 좌원입니다. 코러스. 동촉하시어 호의로서 받아들이십시오. 왕이여, 내 그대에게 비나이다. 오이디푸스. 대체 내가 무엇을 양보하기를 그대는 원하는가? 코러스. 전에도 어리석지 않았지만 지금은 맹세에 의해 강력해진 그분을 두려워하소서. 오이디푸스. 그대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코러스. 알고 있나이다. 오이디푸스. 그렇다면 말해보라. 그대의 참뜻이 무엇인가? 코러스. 저주로 자신을 묶은 친구에게 불확실한 소문만 믿고 명예스러운 죄를 씌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이디푸스. 그렇다면 잘 알아두라. 만일 그대가 그것을 원한다면 그대는 나의 파멸과 이 나라로부터의 추방을 원하는 것이다. 네, 무대 이제 좌입니다. 코러스. 아닙니다. 모든 신들의 앞에 서 있는 태양신 헬리오스의 맹세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만일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축복도 친구도 없이 가장 비참하게 죽어도 좋습니다. 내 가련한 영혼은 지칠 대로 지쳤나이다. 나라는 망해가는데 이전의 불행 위에 그대들 두 분으로부터의 불행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오이디푸스. 그렇다면 그를 가게 하라. 내 비록 살해되거나 아니면 이 나라로부터 불명예스럽게 추방당할 것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의 입이 아니라 그대의 애처로운 입이 나를 움직였노라. 하나, 이 자는 어디에 있든 나의 미움을 받게 되리라. 크레온. 그대는 지나치게 화를 냈을 때도 격렬하시더니 양보할 때도 분명히 언짢아하신군요. 그러한 성질들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바로 그들 자신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나 좀 가만히 놓아두고 떠나가지 못하겠느냐? 크레온. 가겠습니다. 나는 그대에게는 오해를 받았지만 이 사람들의 눈에는 옳습니다. 크레온 퇴장. 무대 우일입니다. 코러스. 부인이여, 어째서 그대는 이분을 빨리 집안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이오카스테. 그러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소. 코러스. 터무니없는 의심이 말에서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 부당한 것도 찌르는 법입니다. 이오카스테. 양편이 서로 상대방에게 싸움을 걸었단 말이오? 코러스. 그렇습니다. 이오카스테. 그리고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소? 코러스. 족합니다. 내가 보기엔 족합니다. 나라가 이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 일일랑 멈춘 곳에 그대로 머물게 하십시오. 오이디푸스. 그대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느슨하고 무디게 하려다가 스스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알고 있는가? 무대 우입니다. 오른쪽 2번입니다. 코러스. 오 왕이여, 내 이미 거듭 말씀드렸거니와 믿어주십시오. 내 만일 그대를 사랑하는 나의 나라가 고통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들의 훌륭한 길잡이로 밝혀지실 것 같은 그대를 멀리한다면 나야말로 분명히 미치광이요 올바른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자일 것입니다. 이오카스테. 제발 부탁이니 내게도 말씀해 주셔요. 왕이여, 무슨 일로 그대는 그토록 화를 내셨습니까? 오이디푸스. 내 말하리라 부인이여. 나는 이 사람들보다도 그대를 더 존중하니까. 그건 크레온 때문이었소. 그가 내게 음모를 꾸몄던 것이요. 이오카스테. 말씀해 주셔요. 말다툼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오이디푸스. 그의 말인즉 내가 라이오스의 살해자라는 것이요. 이오카스테. 그 자신이 알고서 한 말인가요? 아니면 남에게서 듣고 한 말인가요? 오이디푸스. 그게 아니라 그는 사악한 예언자를 부추겼던 것이요. 그 자신은 비난받을 전혀 입 밖으로 내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자신은 비난받을 말을 전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으니까. 이오카스테. 그렇다면 그대가 말씀하시는 일들로부터 그대 자신을 해방하셔요. 그리고 내 말을 들으시고 잘 알아두도록 하셔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도 예언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거기에 대해 내 그대에게 간단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어요. 일찍이 라이오스에게 어떤 신탁이 내린 적이 있었지요. 아폴론 자신이 아니라 그분의 사제들로부터 말이어요. 그 신탁이란 운명이 그를 따라잡아 나와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손에 그가 죽게 되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라이오스는 적어도 소문대로라면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새 길이 만나는 곳에서 어느 날 다른 나라의 도적들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태어난 지 사흘도 안 되어서 라이오스가 두 발목을 같이 묶은 뒤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려 인적 없는 산에 갖다 버렸어요. 그리하여 아폴론께서는 애가 아버지 살해자가 되고 라이오스는 아들의 손에 죽는다는 그가 두려워하던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지금 거예요가 아니고 거여요로 돼 있어서 그대로 읽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예언의 말씀들이 미리 정해놓았던 거지요. 그러니 예언의 말씀들에 관해서는 걱정 마셔요. 신께서 필요해서 구하시는 것이라면 그분 자신 쉽게 밝혀주실 테니까요. 오이디푸스. 부인이여, 방금 그대의 말을 듣고 나니 내 영혼은 갈피를 못 잡고 내 마음은 뒤 흔들리는구려. 이오카스테. 어떤 불안이 그대를 깜짝 놀라게 했기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이디푸스. 나는 그대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것 같구려. 라이오스는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새 길이 만나는 곳에서 살해되었다고 말이오. 이오카스테. 그래요. 그런 말이 떠돌았고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어요. 오이디푸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난 곳이 대체 어디란 말이오? 이오카스테. 그 나라는 포키스라고 불리며 갈라진 두 길이 델포이와 다울리아로부터 바로 그곳으로 통하고 있지요. 오이디푸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뒤로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갔소? 이오카스테. 그대가 이 땅의 통치권을 장악하기 직전에 그런 소식이 도시에 알려졌어요. 오이디푸스. 오 제우스 신이여, 그대는 내게 무엇을 행하기로 결정하셨나이까? 이오카스테. 어째서 이 일이 오이디푸스여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죠? 오이디푸스. 아직은 내게 묻지 말아요. 라이오스가 어떤 체격을 갖고 있었으며 남자로서 얼마만큼 성숙했었는지 말해봐요. 이오카스테. 키가 컸고 흰 머리가 갓 나기 시작했으며 외모는 그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오이디푸스. 아, 나야말로 불행하도다. 방금 내 자신을 무서운 저주 속으로 내던져 놓고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니 말이요. 이오카스테. 무슨 말씀이셔요, 왕이여? 그대를 보고 있자니 떨려요. 오이디푸스. 그 예언자가 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고 무섭도록 불안해지는구려. 한 가지만 더 말해준다면 그대는 더 잘 보여주게 될 것이요. 이오카스테. 정말 떨려요. 하지만 그대가 묻는 말에 아는 대로 대답하겠어요. 오이디푸스. 그가 길을 떠날 때 소수의 수행원들을 데리고 갔소? 아니면 왕자답게 무장한 호위병들을 많이 거느리고 갔소? 이오카스테. 모두 5명이었는데 그중 1명은 전령이었어요. 그리고 마차는 라이오스를 태운 그것 한 대뿐이었어요. 오이디푸스.
아, 이젠 너무나 분명하구나. 이 소식을 그대들에게 전해준 자는 대체 누구였소? 부인이요. 이오카스테. 집안일을 돌보는 하인이었어요. 그자만이 살아서 돌아왔지요. 오이디푸스. 그자는 아마 지금도 집안에 있겠구려? 이오카스테. 아니요. 그자는 그곳에서 돌아온 뒤 그대가 권력을 쥐고 라이오스가 죽는 것을 보고는 내 손을 잡으며 이 도시의 시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져 있도록 자기를 들판으로 양떼들의 목장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했지요. 그래서 내가 그자를 보내주었어요. 그자는 노예치고는 그보다 더 큰 혜택이라도 받을만 했으니까요. 오이디푸스. 그렇다면 그자는 당장이라도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 있겠구려? 이오카스테. 쉬운 일이지요. 하나 무엇 때문에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이디푸스. 부인이여, 내 자신이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았나 두렵소이다. 그래서 그자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요. 이오카스테. 그자는 올 거여요. 하지만 왕이여, 그대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이디푸스. 내 불길한 예감이 그만큼 앞으로 나아갔으니 내 그대에게 어찌 거절할 수 있겠소. 사실 이와 같은 운명을 통과함에 있어 내가 말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 그대 말고 또 누가 있겠소. 나의 아버지는 코린토스의 폴리보스였고 나의 어머니는 도리스 사람 메로페였소. 그리고 나는 그곳 시민들 중에서 제 1인자로 통했소. 그런데 하루는 내게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소. 그것은 정말 이상스러운 일이긴 했으나 내가 열성을 보일 만한 그런 일은 못 되었소. 연회 석상에서 잔뜩 취한 어떤 사내가 술잔을 들며 내가 나의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이요. 그래서 나는 화가 났지만 그날은 될 수 있는 대로 꾹 참았소. 그러나 다음날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로 다가가서 물어보았소. 그러자 그분들은 그런 조롱의 말을 내뱉은 자에게 크게 노하셨소. 그리하여 나는 그 두 분에게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그 두 분에 관한 한 마음이 놓였으나 그것은 줄곧 내 마음을 괴롭혔소.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기 때문이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 몰래 피토로 갔었소. 그랬더니 포이보스께서는 내가 찾아간 용건에 관해서는 대답조차 않고 나를 내보내시며 그 대신 슬픔과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찬 다른 일들을 알려주셨소. 즉 나는 나의 어머니와 몸을 섞을 운명이고 사람들에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자식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며 나를 낳아준 아버지의 살해자가 되리라는 것이었소. 이 말을 듣고 나는 그때부터 코린토스 땅을 피하여 오직 별들에 의해 멀리서 그곳의 위치를 재면서 나의 사악한 신탁이 예언한 수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게 될 곳으로 줄곧 떠돌아다녔소.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가 나는 이 왕이 살해되었다고 그대가 말한 바로 그곳에 이르렀던 것이요. 그러니 내 이제 그대에게 사실대로 말하겠소. 부인이여, 내가 길을 가다가 그 삼거리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한 사람의 전령과 그대가 말한 대로 망아지가 끄는 마차 위에 탄 한 사내가 나에게 다가왔소. 그리고 그 길잡이와 노인 자신이 나를 억지로 길에서 몰아내려고 했소. 그래서 나는 나를 옆으로 밀어낸 마부를 화가 나서 때렸소. 그러자 노인이 이것을 보고 내가 지나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마차에서 침이 둘 달린 막대기로 내 머리를 정통으로 내리쳤소. 그러나 그는 똑같은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손안에 들린 지팡이에 잽싸게 얻어맞고는 즉시 마차 한가운데로부터 벌렁 나 동그라졌소. 그리고 나서 나는 그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소. 하나 만일 이 낯선 사람이 라이오스와 어떤 인척관계가 있다면 이제 나보다 더 불행한 자가 어디 있을 것이며 나보다 더 신의 미움을 받는 자가 또 어디에 있겠소. 나를 어떤 외국인도 어떤 시민도 집안에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나에게는 어느 누구도 말을 걸어서는 안 되며 나를 모두들 집 밖으로 내쫓아야만 하니 말이요. 그리고 이런 저주를 나에게 내린 자는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자신이었던 것이요. 나는 또한 죽은 사람의 침대를
그를 죽인 이 두 손으로 더럽히고 있어. 말해봐요. 나야말로 사악하지요? 더할 나위 없이 불결하지 않소? 내가 만일 망명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망명자로서 내 가족을 만나보아서도 안 되고, 내 자신의 나라에 발을 들여놓아서도 안 된다면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틀림없이 나의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고 나를 낳아 길러주신 아버지 플리보스를 죽이게 될 테니까, 이것을 무정하신 신께서 보내주신 것으로 판단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야 말로 이 오이디푸스에 관해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닐까. 오, 결코 그대들 정결하시고 두려우신 신들이여, 내가 그날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런 운명의 오욕이 나를 찾는 것을 보기 전에 차라리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으면. 여기 지금 대사로 있는 것보다요, 설명이 지금 밑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앞에 나온 전령과 동일한 인물로 생각된다. 이게 지금 누구냐면요, 제가 각주를 좀 찾겠습니다. 그 오이디푸스가 말하는 것 중에 그 길잡이와 노인 자신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길잡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전령과 동일한 인물로 생각된다. 알잽은 이제 그 이 희곡을 쓴 원서의 그 저자입니다. 오이디푸스가 그의 아버지 라이오스를 살해한 장면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오이디푸스는 좁고 가파른 길을 내려가다가 전령 막대기를 들고 마차 앞에 걸어가던 전령과 마주친다. 그러자 전령이 그에게 한쪽으로 비키라고 거칠게 꾸짖고 라이오스도 마차에서 똑같은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말고삐를 잡고 언덕을 걸어 올라오고 있던 마부가 그의 주인의 명령을 듣고 오이디푸스를 길에서 밀어낸다. 그러자 신성한 전령을 때리기를 가까스로 참았던 오이디푸스가 마부를 마구 때린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마차 옆을 지나가다가 라이오스의 막대기에 머리를 정통으로 얻어맞는다. 그래서 그가 화가 나서 라이오스를 마차 밖으로 밀어내자 전령이 그를 구하기 위해 되돌아서서 달려온다.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가 전령과 마부를 죽이고 나서 마차 옆에서 또는 뒤에서 걷고 있던 두 하인 중에 한 명을 죽인다. 그러나 그 중 한 명은 오이디푸스의 눈을 피해 간신히 테바이로 돌아와 이 소식을 전한다. 끝에 침이 둘 달린 막대기는 말이나 가축대를 모는 데 사용되었다. 마부가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 밑에서 내렸을 때 이 막대기를 마차 안에 놓아두었던 것이다 라고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오이디푸스의 대화가 그 긴 독백이 있었고요. 코러스가 얘기합니다. 오 왕이여, 우리들도 그 일이 근심스럽습니다. 하나 그 자리에 있었던 자로부터 확실한 것을 아시게 될 때까지 희망을 가지십시오. 오이디푸스, 아는 게 아니라 내게 남은 희망이래야. 그 자를, 그 목자를 기다리는 그 정도밖에 더 있겠는가? 이오카스테, 그 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오이디푸스, 내 그대에게 말하리다. 만일 그 자의 말이 그대의 말과 부합되는 것이 밝혀진다면 나는 재앙을 면할 수 없을 것이오. 이오카스테, 내게서 무슨 특별한 말이라도 들으셨던가요? 오이디푸스, 그대의 말에 따르면 그자는 라이오스가 도적들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했소. 그러니 만일 그자가 여전히 같은 숫자를 말한다면 살해자는 내가 아니오. 하나는 여럿과 같을 수 없기 때문이요. 하나 만일 그자가 단 한 사람의 나그네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분명히 범행이 내 쪽으로 기울 것이오. 이오카스테, 그자는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으셔요. 그자 그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 혼자가 아니라 온 도시가 그것을 들었으니까요. 설사 그자가 처음 이야기에서 다소 벗어난다 하더라도 오 왕이여, 라이오스의 죽음이 예언에 꼭 들어맞는다는 것을 결코 보여줄 수는 없을 거예요. 록시아스께서는 라이오스가 내 아들의 손에 죽을 운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가엾은 애는 라이오스를 죽이기는커녕 제가 먼저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나는 앞으로 예언 때문에 좌고우면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이디푸스, 옳은 생각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농부를 데려오도록 사람을 보내고 이 일을
소리하지 마시오. 이오카스테. 지체 없이 보내겠어요. 하나, 좋으시다면 우리는 집 안으로 들도록 해요. 나는 그대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테의 퇴장. 이제 코러스가 노래를 부릅니다. 좌일. 오 법도에 맞는 온갖 말도 행동 속에서 경건한 정결을 지키는 것이 나의 운명이 되었으면, 저 높은 곳을 걸어다니는 법도로 말하면 태어나자마자 밝고 높은 하늘에 가득 차고 올림포스만이 그의 아버지며 죽어야 할 인간의 성질이 그를 낳지 않았으니 망각이 그를 결코 잠재우지 못할 것이오늘 그 법도 속에 신은 위대하시고 늙음을 모르시도다. 장면 우일입니다. 오만은 폭군을 낳는 법. 오만은 시의에 맞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은 부로 헛되이 자신을 가득 채우고 나서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다가 가파른 파멸 속으로 굴러 떨어지니 거기서는 두 발도 무용지물이라. 하나 나라의 유익한 경쟁일랑 결코 억압하지 마시도록 내 신께 비나이다. 신을 나는 언제나 보호자로 여길 것입니다. 네, 그 무대에서 지금 코러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읽고요. 다음 시간에 지금 좌우이 무대 번호가 나옵니다. 224쪽부터 다음 시간에 끝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독서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